4월 9일 오후 2시 30분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X CJ-1호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대 무기 도입 사업으로 불리는 KF-X 사업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CJ기가 출고되기까지 개발사인 방사청과 카이는 갖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국내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꼬리표가 줄곧 따라다녔고 정치인들을 비롯해 국방 관련 연구기관까지 나서 KF-X 개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2015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미국도 10년 걸리고 프랑스도 15년 걸리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훌륭해서 몇 년에 뚝딱 다 한다는 얘기냐며 예산만 잡아먹다가 2025년쯤 해외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거나 우리 기술로는 2030년에야 CJ기가 나오고 전력화는 2040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불가능한 일에 힘쏟지 말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2013년에는 F-35A 40대를 7조 4천억 원에 사주는 대가로 A사 레이더 등 핵심 기술 이전과 함께 군사통신 위성도 제공하겠다던 로키드 마틴이 약속을 뒤집으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로키드 마틴은 초과 비용을 요구하며 갑질을 하기도 했죠. 해외 방산업체들의 갑질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미국 방위산업 업체인 헬리콥터 서포트는 우리 육군 수송용 헬기인 블랙호크의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2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하자만 수십 건에 달했습니다. 우리 공군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납품한 보잉사도 초기 계약과 달리 하자 보수 요청을 미루기로 유명합니다. 로키드 마틴은 도입 초기와 비교해 부품 가격을 6배나 인상해달라며 F-15K 전투기의 야간 정찰 장비인 타이거-아이 고장을 장기간 방치하면서 갑질 아닌 갑질을 해왔습니다. 이후 방사청은 미국으로부터 전투기와 관련된 계약에서 국제소송도 준비하며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언제 성공할지도 모르는 일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반대했지만 꼭 이뤄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또한 전투기 강국들의 견제를 딛고 KF-X를 완성시켜 자주 국방을 앞당겼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은 국방 전력 강화의 핵심 자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안보 자산인 동시에 산업 자산이며 신성장을 돕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에게 전투기와 관련해 큰 의존도를 벗어나기 힘들었기에 미국에서 이번 성과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9일 KF-21 보라매가 모습을 드러낸 직후 미국 CNN 방송은 여러 매체를 통해 한국이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을 공개하며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집중 보도했습니다. 특히 CNN은 KF-21이 F-35를 대체할 것이라면서 수출 잠재력에 대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해당 기사를 통해 해외에서 KF-21을 바라보는 시각을 국내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아 번역해서 공유합니다. 9일 한국은 자체 제작한 초음속 전투용 제트기를 공개하고 전투기 개발 강국에 반열에 들면서 수출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52억 달러 프로그램에 착수했습니다. KF-21은 완성되면 다양한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것입니다. 또한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 역시 탑재 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진을 2기 탑재한 쌍발 엔진의 이 전투기들은 임무에 따라 1인용 혹은 2인용으로 제작될 것입니다.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며 한국 항공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경상남도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공장에서 열린 KF-21 보라매 전투기의 CJ기 출고 행사 연설에서 한국 문 대통령은 지상 및 비행 시험이 끝나면 KF-21의 대량 생산이 2028년까지 40기, 2032년까지 120기를 목표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면적인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5조 9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입니다. 수출이 되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한국은 시험 및 개발 시제품으로 KF-21 6기를 생산할 것이며 첫 3기는 올해 말까지, 그 다음 3기는 2022년 6월까지 완성될 것이라고 한국방위사업청이 발표했습니다. KF-21의 초기형은 65%만이 한국산이지만 아직 항공기 생산에 긴 역사가 없는 한국에게 이번 성과는 여전히 엄청난 성취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최종 시험이 끝나면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고성능의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가 됩니다. 정부 성명의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7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에어버스 컨소시엄입니다. 이 중 오직 미국과 중국만이 자국산 5세대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나토 연합 공군 역량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레이더 제밍 능력과 고도화된 기내 및 장거리 데이터를 통합해서 조종사에게 광범위한 전장의 정보 사진을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KF-21이 스텔스 기능을 증가시키는 내부 무장창이 없다는 이유로 4.5세대 전투기라고 부르지만 분석가들은 이 전투기가 미국의 최신 5세대 전투기 F-35보다 비행고도나 속도에 있어 우위에 있으며 전투기 외부에 상당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은 한국이 국산 기술로 제작한 첫 전투기이며 이것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더 나은 전투기를 개발해 자체 개발 무장을 이용할 발판이 될 것입니다. KF-21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 프로젝트이며 한국은 80%의 지분을 갖습니다. 한국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사업비 지불이 늦어지고 있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인도네시아의 국방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잠재력을 믿고 파트너가 되어준 인도네시아 정부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인도네시아의 역할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밀리터리워치 매거진의 수석 편집자 에이브러햄 에이킷은 지난해 미국 매체 더 디플로맷과의 인터뷰에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KF-21은 미국산 3세대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현대의 4세대 F-16과 F-15K 전투기 역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2018년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 40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로 전투제트기 수백 기를 대체하는 한편 해외 수출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격이 미국이 외국에 파는 F-35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수출 잠재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킷은 태국, 필리핀 심지어 이라크도 이 전투기의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KF-21이 대체할 전투기와 같은 기종을 보유하고 있고 그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FA-50 경공격기의 수입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KF-21의 수출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의 현재 방위산업 및 국방력 강화 추세와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간 210% 증가했으며 한국은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국 정부 대변인 임세은은 한국이 독자적인 감시 정찰 능력, 전자전 능력, 그리고 공군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확충해 나갈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도무기와 독자적인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리고 우주전 역량을 확보해 나갈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목표들이 달성되는 2030년에는 한국은 세계 7위권의 항공우주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미국도 10년 걸리고 프랑스도 15년 걸리는 일을 한국은 5년 만에 성공해내면서 이제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성과를 보인 것은 이미 국내의 항공산업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는 의미이며 로키드 마틴과 많은 전문가들조차 감탄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낸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